안녕하십니까. 마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주제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투자도 잘하고, 부자도 되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돼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돈의 속성을 좀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를 축적한다는 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돈을 예를 들면 벌라고 하고 일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돈을 잘 몰라요. 그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돼가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많이 하긴 하죠. 그리고 기본적인 삶도 다 영위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 보통 제도권에서 많이 재테크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도권에서 재테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혹은 경제적 자유를 얻어갈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이 생기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은행이나 보험, 이렇게 제도권 금융을 이용한다고 해서 특히 은행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정말 부자가 될까? 실은 이게 가장 큰 오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자산으로 보면요. 융통자산과 안전자산 그리고 투자자산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은행에서 보통 우리가 활용하는 것들은 융통자산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족한 주택 자금을 마련한다거나 혹은 당장 지출할 돈을 갖다가 적금을 붓거나 예금을 통하고 있다가 뭐 단기간 내에 지출을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 파킹해 놓는데 이자를 좀 받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 뿐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적금 붓고 예금 붓고 고금리 예금을 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라이프가 바뀌냐? 그건 부자들이 하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왜? 재테크도 해야 되고, 절세도 해야 되고, 또 뭐, 나름 예를 들면 자금을 장기간 파킹해 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봉 한 1억 정도를 한 30년 버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취득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보험 역시 물론 아프고 암 걸리고 뭐 큰 중병에 걸려서 장애자가 되고 이러거나 하면 당연히 치료비를 받아야 되니까 보험도 가입하고요. 노후를 위해서 연금도 가입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만 우리 이런 것들은 바로 기초적인 삶을 갖다 우리가 유지하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왜? 경제적인 어떤 게 낮으니까 토대가 상당히 낮잖아요. 한번 내가 아파버리면 가정 경제가 무너지거나 혹은 또 내가 부채를 지거나 그래서 융통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때 순간 이제 자산이 움직이지 못해서 파산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은행이나 보험을 거래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를 더 많은 돈을 갖다 예를 들면 1억 원을 3억 원을 만들고 3억 원을 6억 원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빠르고 높게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수익률이 높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드리블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펀드와 주식을 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투자도 오래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도 사실은 모든 게 투자잖아요. 일을 한다는 자체가 안 해본 걸 해보고요. 또 해본 걸 가지고 그 다음 거를 또 해나가는 그런 비즈니스 같은 겁니다. 투자도 역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경험치가 쌓이는 그런 과정들이 발생이 된다. 어떻게 태어나면서 처음 일을 하는데 실수도 안 하고, 그죠? 다 배워야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테크 중에서 아주 예를 들면 하이 리스크한 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요, 일반적인 통영에서도 내가 잘 습관만 돼 있고 연습만 돼 있다면 아마도 잘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지내왔고요. 부자들이 가장 잘하는 재테크가 어떤 거냐면 돈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돈을 굴리는 연습을 많이 해놨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강의를 가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항상 똑같은 게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죠. 돈 굴리는 연습들을 많이 해놔서 돈을 굴리는 거에 대한 방법을 알고
노하우를 아는 거죠. 그 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이해만 해도 이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구분들을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터디가 잘 안 돼 있고 연습이 잘 안 돼 있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게 되고 돈을 막 저기가 좋다더라 그럼 저기 쫓아가고 이런 행위들이 투자 행위라고 보기에는 투기 행위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건 돈이 될 것 같다는 확신과 믿음 이런 것이 있으려면 내가 해본 경험이 상당히 많아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초기에 많은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이건 내 체질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실제로 어떤 책이나 어떤 강의를 한번 가보시고 성공하기 위한 사람들은 많은 실패와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다선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만드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을 모았는데 그때부터 투자를 해보겠다고요?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그것이 아마도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인간은 원래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근에 뭐 부동산이 막 올라서 부동산 예를 들면 영끌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물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부자분들이 과연 그때 했을까? 재테크를 정말로 잘하는 분이 그때 했을까?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하나 이런 것들도 있죠. 돈에도 사이클이 있어요.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 드리면 사이클이 기본이 10년이고요. 물론 이거는 80년대, 90년대 때는 그전에는 한 5년에서 6년 이 정도 사이가 됐어요. 근데 점점 우리나라가 노후화도 되고 노령화도 되고 인구도 늘고요. 도시화도 많이 진척이 된 관계로 이제는 스피드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예를 들면 스피드는 점점 떨어질 거고요. 아마도 2040년 정도 이후부터는 아마 그 턴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2년, 한 6개월 정도가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 컴퓨터의 진화 속도와 뭐 시스템의 진화 속도가 그 정도 패턴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반도체도 사이클 주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이런 연습들이 안 돼 있는 거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죠. 당연히 예를 들면 산업의 쌀은 반도체에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사이클은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부자들은 그런 것들을 잘 어때요? 흐름을 타고 하는 연습들이나 노하우를 많이 익혀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나 성공하고 좋은 재테크하고 뭐 충분히 우리가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부자를 되려면 먼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의외로 돈은 체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무한 체력입니다. 돈은 뭐 뭐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체력이 잘 안 떨어집니다. 이 점은 동의하십니까? 다만 뭐가 없는 겁니까? 돈의 양이 부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양을 많이 키우려고 예를 들면 저축도 하고 시드머니 모으려고 애를 쓰고 뭐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돈은 100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그 체력은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작은 돈 있을 때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돈은 체력이 사람처럼 이렇게 뭐 열심히 뛰고 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돈은 이런 거죠. 우리가 반도체에 가서 일해도 되고요. 동시에 여러 군데 보내도 여러 군데서 다 소화합니다. 마치 인간이 가진 유일하게 컴퓨터를 제외하고 체력이 상당히 강한 그런 녀석 중에 하나가 돈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돈의 속성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100원짜리부터 최고의 많은 돈,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다 그런 것들이 뭐다? 체력은 엄청나게 좋다.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뭐 건설회사 가서도 일할 수도, 우린 건설회사 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어디 갖다 놔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돈에 IQ가 있을까요? 돈엔 IQ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돈의 IQ, 그러니까 돈의 IQ는 어디서부터 생기는 걸까? 라는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바로 주인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판단력과 능력, 노하우 이런 것들이죠. 어느 날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갑자기 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10년 유소년 시절부터 많은 연습들을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를 들면 큰 경기 뛰고 뭐 월드컵 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돈은 IQ는 없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를 내는 거죠. 체력은 훌륭하잖아요. 체력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운동선수는 말입니다. 체력도 걱정해야 되고, 재능도 걱정해야 돼. 하는 게 많지만,
돈은 뭐만 넣어주면 됩니까? IQ만 잘 넣어주면 된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투자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돈의 주인이 예를 들면 부족한 능력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그걸 지능지수라고 이야기 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돈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들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주식을 투자하고 싶어도 그냥 작은 것부터 하세요.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실패했다 그러면 이건 왜 실패했는지 어떤 이유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프로그램 하다 보면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기도 하고 그 투자 IQ가 어떻게 돼요? 높아져 가는 것도 바로 진화 중에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부에 축적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누구도 예를 들면 연습 없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머리가 타고난 사람도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에 이 꼬리표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어떤 꼬리표냐 하면 바로 예를 들면 투자하는 기간에 대한 겁니다. 제가 샘플로 이런 얘기 드려볼까요? 요즘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가 투자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잖아요. 종목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자, 5년 이내, 10년 이내 대성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나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 종목들, 특히 우주, 항공 우주, 10년 이내에 예를 들면 정말로 그레이트한 예를 들면 성장을 할까요? 분명히 그보다 더 긴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성장할 산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내 돈의 유효기간은요, 5년 후에요, 3년 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투자합니까? 투자하는 자체가 실패를 확정 짓고 나가는 거죠. 최근에 굳이 투자할 수 있다. 5년 이내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뭐겠어요? 뭐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뭐 예를 들면 굳이 좀 더 멀리 본다고 그러면 뭐 모바일 쪽이겠죠. 날아다니는 드론 이런 쪽 관련된 항공 이런 거 비슷한 것들이 존재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길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투자하는 기간이 설정이 돼 있는지 그걸 미리 설정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은 요즘 체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 있어라. 그러면 계속 가서 거기서 돈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결국은 회수하는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예를 들면 투자하는 기간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해 놔야 됩니다. 당장 내년에 쓸 돈이에요. 그럼 6개월 안쪽에 리턴, 그러니까 ROI가 돌아오는 그런 예를 들면 종목을 골라서 투자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떤 분이 뭘 물어봅니다. 뭐가 좋아요? 뭐가 좋은지는 알죠. 언제 좋은 거요? 10년 후 좋은 건지, 내년에 좋은 건지, 지금 좋은 건지, 아니면 5년 후에 좋은 건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뭐가 좋아요? 뭐 물어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죠. 왜? 아니, 기간이 다르면 당연히 ROI 돌아오는 시점이 다를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배터리 산업 같은 게 앞으로 2028년까지도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5년이 남았잖아요. 그럼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투자해서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성과가 나오면 그때 예를 들면 회수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정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잘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대가들이 잘하는 거죠. 투자 대가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아, 이거는 적어도 2년, 3년, 아니면 내년 이런 것들을 추정을 잘 하는 거 아니면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더 있는 게 뭡니까? 그런 기간을 설정해 놨으니까 충분히 어떻게 돼요? 기간을 두고 기다려준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거니까 충분히 그 목적에 맞게끔 부합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다만 체크할 게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땐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거나 이런 과정이 생기겠지만 대체적으로 투자 대가들이 잘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돈에 유효기간을 잘 붙여놓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돈에는 IQ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일을 하고 무조건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손실이 나도 일을 하고 빵원이 될 때까지 일을 하는 거죠.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저는 마지막으로 보혜 축적을 하고 투자를 잘할 땐 돈의 투자 기간을 잘 설정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도 다 알고 다 아는데 언제 싸게 사서 언제 기간에 유효하는가. 자, 앞으로도 이런 거죠. 마지막 샘플을 드려보면 배터리 산업 좋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위아래로 펑펑펑펑 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건 오로지 돈에 대한 투자의 기간을 잘 설정해 두는 그런 연습들이 되어져 있어야 될 겁니다. 부자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자, 융통자산, 안전자산, 투자자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들은 항상 자기 자산이 어떤 겁니까? 40% 정도는 다 투자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그 정도 투자 안 하거든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연습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마인드가 다른 겁니다. 늘 예를 들면 요즘 프리미어 리그 뛸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면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때 따라오는 거. 항상 그렇잖아요. 어? 요번엔 젊은이들이 집 사고 덤비고 그러니까, 아, 그때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주식도 있잖아요.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대요. 그게 다 뭐예요? 버블의 징조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건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흥분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갑니다. 근데 정말로 예를 들면 생각해보면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때 투자를 했겠어요? 저부터도 2021년이죠. 10월 15일 이후로는 주식 투자를 한 6개월 정도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아니, 저희 20년, 30년 가까이 투자 생활을 해온 저한테, 제가, 전 이제부터 주식 당분간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장이 좋은데 왜 안 하냐고 그러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처음에 어릴 때는 그렇게 해서 많이 잃어봤어요. 그걸 기억을 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는 늘 연습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산의 40% 정도를 투자하는 연습을 늘 하세요. 불안하다고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작게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 자산의 한 40% 정도까지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꽤 오랜 시간이 가다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형성이 되죠. 그건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기만의 소중한 재산이 되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뭘 물어봐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시대에 와서는 어떤 것들이다? 바로 금융자산을 어떻게 잘 투자하고 운영하는 법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은행을 30년을 다녀도요. 자기 자산 관리 못하는 사람이 90%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우리나라의 금융 후진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은행이 뭐 투자 은행은 아니니까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바로 부자와 일반인들의 차이점이다. 우리나라의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융통자산과 안전자산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제적 자유나 부를 축적하는데 속도가 느리고 늘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초격차 경제의 차이겠죠. 자, 경제가 안 좋을 때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인프라를 더 투자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가 안 좋고 침출할 때 어때요? 우리는 더 많은 싼 주식이나 싸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을 투자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지금 열심히 스터디해서 찾는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죠. 이 연습이 안 돼 있고 이런 마인드를 갖는 건 우리가 앞으로 지금부터 경제가 안 좋을 때 꼭 한번 생각해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좋은 건 항상 뭐예요?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할 때 부자들은 투자한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리고 돈은 체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작든 크든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한번 오늘 요번에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 저도 생각을 하고요.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